어둠이 깔린 보스턴 항구. 인디언으로 분장한 사내들이 거대한 차상자들을 바다로 내던집니다. 평화로웠던 식민지 사람들이 제국의 재산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773년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의 7년 전쟁 승리 후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식민지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고, 주변국인 프랑스와 스페인은 영국의 힘이 빠지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는 과세에 분노하며 저항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차값이 비싸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핵심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영국 의회에 자신들의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식민지인의 자유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 안. 땀과 긴장이 섞인 공기 속에서 대표들이 서명을 이어갑니다. 세계 최강대국 영국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이 시작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776년 렉싱턴의 첫 총성 이후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압도적인 해군력을 앞세워 압박해왔고, 식민지 내부에서도 독립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토머스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의 평등과 권리를 선포하며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당시 유럽 열강들은 이 무모한 도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면 바로 독립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는 법적인 선언일 뿐, 실제로는 8년간의 처절한 전쟁을 통해 승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선언서에 서명한 이들은 반역죄로 처형될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화려했던 황금빛 20년대가 하룻밤 사이에 지옥 같은 가난으로 변해버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샀습니다. 유럽은 전쟁의 상처를 회복 중이었기에 미국의 번영은 영원할 것 같았죠. 하지만 과잉 생산과 무분별한 투기는 결국 거품을 터뜨렸고, 수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으며 전 세계적인 경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자들만 망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은행이 파산하면서 평범한 서민들의 예금이 증발했고, 공장이 멈추면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빵 배급소가 미국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평화롭던 하와이 상공이 일본군 전투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립주의를 고수하며 전쟁 참여를 꺼리던 미국이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나치 독일의 발 아래 신음하고 있었고, 아시아는 일본의 팽창으로 위태로웠습니다. 미국은 경제 제재를 통해 일본을 압박했지만, 일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화염 속에서 미국은 분노했고,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서 모든 산업 역량을 전쟁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왜 일본은 승산 없는 미국을 공격했을까요? 미국의 석유 수출 중단으로 인해 일본은 전쟁 지속 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단번에 미국 함대를 괴멸시키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한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 앞에 모인 20만 명의 인파가 한 남자의 목소리에 숨을 죽입니다. 자유의 나라라고 자부하던 미국에서 흑인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냉전의 정점에 있었고, 겉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의 투표권이 제한되고 버스나 식당조차 따로 써야 하는 불리하되 평등하다는 모순적인 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비폭력 저항을 외치는 킹 목사와 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합쳐지며 미국은 진정한 평등을 향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킹 목사의 연설 이후 바로 차별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1964년 민권법이 통과되며 법적인 차별은 금지되었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차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후로도 수십 년간의 더 치열한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지구 궤도를 돌기 시작하자 미국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평화로운 하늘이 언제든 핵무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달 탐사에 집착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세계는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총성 없는 전쟁, 냉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곧 체제의 우월성을 상징했기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어느 쪽의 기술이 더 강력한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학 기술을 뽐내기 위한 경쟁이었나요? 아닙니다. 우주 기술은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과 직결되었습니다. 달에 먼저 도달하는 쪽이 지구 전체의 군사적 주도권을 쥐게 되는 아주 위험하고도 절박한 안보 전쟁이었습니다. TV 뉴스에 방영되는 참혹한 전쟁터의 모습에 미국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승리가 보이지 않는 정글 속으로 수십만 명의 젊은이를 밀어넣어야만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가 동남아시아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도미노 이론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의 끈질긴 게릴라전과 가혹한 정글 환경에 미군은 지쳐갔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손을 떼고 물러난 상태였고 소련과 중국은 북베트남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지친 청년들은 거리로 나와 반전 시위를 벌이며 국가의 가치관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에서 밀려서 철수한 건가요?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으나 현지 민심을 얻지 못했고 무엇보다 미국 내부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명확한 승리 없이 철수하는 뼈아픈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 앞에서 울려 퍼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랜 세월 세계를 반으로 갈라놓았던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 시작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레이건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하며 경제 재건에 나섰고 동시에 강한 미국을 내세우며 소련과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였습니다. 소련은 경제적 한계에 부딪히며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자유화의 바람이 불어오며 냉전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레이건의 정책이 모두에게 성공적이었나요? 경제 성장과 냉전 승리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이는 오늘날 미국 경제 구조의 명과 암을 동시에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가정을 연결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차고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전 세계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군사대국을 넘어서며 세계의 정보와 문화를 장악하는 IT 제국으로 거듭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네트워크 기술이 민간에 개방되며 월드와이드 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젊은 천재들이 모여들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지식 기반의 정보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며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정점에 올라섰습니다. 왜 하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대학의 연구 성과와 정부의 지원,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벤처 캐피털이 결합된 독특한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창의성이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뉴욕의 하늘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국 본토가 한복판에서 공격받는 전대미문의 참사가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11분의 9 테러는 미국의 대외 정책과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그에 따른 반미 감정의 폭발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미국은 즉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으며 미국 내부에서는 안보와 인권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에 남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공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항 검색대가 강화되고 감시 체계가 확대되었으며 이슬람 혐오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도전받기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던 날,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인들이 변화라는 키워드에 열광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는 미국의 중산층을 붕괴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기존 정치권의 환멸을 느꼈고 젊고 지적인 버락 오바마의 등장은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의료보험 개혁 즉 오바마케어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의 체질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이 강력한 반발로 인해 미국 사회는 이념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양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이 인종 갈등을 종결시켰나요? 상징적인 승리였으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숨어있던 인종적 편견과 보수층의 반발이 표출되었고 이는 훗날 더 큰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쏟아지는 가짜 뉴스 속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의 모델이 내부로부터 흔들리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백인 노동자층의 분노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폭발했고 이후 미국 우선주의인 아메리카 퍼스트와 국제 공조 사이에서 미국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국회 사당 점거 폭동은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다시 통합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21세기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